안녕하세요. 오늘 또 협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하기 전에 준비한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할 때 여기 사람에 대한 계획 수립, 문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 수립, 이 세 가지 측면을 사전에 준비한다 하는 내용으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다룰 내용은 프로세서의 측면, 우리가 협상장에서 만났을 때 그러한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하니까 자신들은 이 접근 방식을 아주 잘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 미팅을 할 때 진행하는 협상장에서 미팅을 할 때의 진행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협상 시에 필요한 수순, 순서랄까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상에서의 로지스틱스, 그런 뒤에 다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하면은 이 현장에 맞는 그러한 프로세스의 선택을 해야지 협상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미팅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시간, 이 시간이 협상의 기본 변수입니다. 협상 시 이 미팅은 뭔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짜져야 합니다. 또한 이 협상에서의 그 미팅의 도입 단계와 그 후의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입 단계에서는 협상의 아젠다를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아젠다, 여기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점강은 점점 강해지는 것, 점약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크레센토의 접근은 과제의 난이도가, 과제의 난이도의 측면에서 뭔가 협상하기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의 순서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가장 민감도가 낮은 것, 그죠? 그리고 가장 합의하기 쉬운 과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협상자는 이 기회를 넓힐 수가 있다. 또한 상대와 이 부분적으로라도 합의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쉬운 것부터 하다 보니까 합의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상호 관계도 신뢰를 구축해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등장할 더 어려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크레센토를 보면은 이거는 이 크레센토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에 한쪽 협상자는 가장 민감한 항목이 리스트에서 저 뒤로 밀리는 걸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는 뭐 이렇게 생각하냐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뒤로 밀려고 하면은 내가 시간을 벌거나 요점을 피해 가지고 논의를 우회하기 위한 뭔가 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반대 방식으로 가장 민감한 항목을 먼저 다루는 이 방식은 가장 어려운 이슈가 일단 해결되면은 남은 항목은 뭐 훨씬 쉽게 해결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 방법 말고는 할 수가 없다 할 경우에 주로 이걸 사용하지, 대체로 이 디크레센터보다는 크레센터의 협상 진행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딱 마감 협상을 종료한다 하는 그런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에 그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크레센토, 디크레센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서 가지고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이 커뮤니케이션은 협상 전체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 교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정보 교환을 하게 되죠.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공감과 이 주장을 위한, 공감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주장을 하기 위한 이 커뮤니케이션은 듣기, listening, 듣기와 말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협상을 계획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정보를 위해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밑에 나오십니다만은 나는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협상 전에 입수할 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상대방에게서만 입수 가능한 정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통해서 입수하는 어떤 정보는 이 상대의 동기가 뭔지를 갖다가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상대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협상해봐야 안 되겠구나 하는 것, 그러한 것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에게서 자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할 때 검토해야 된다. 어떤 순서로 또 이렇게 진행해야 하느냐 하는 등 실제로 질문 리스트를 준비하는 협상자도 있습니다. 여기엔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메모하지 않으면은 미리 사전에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한두 가는 결국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질문의 순서를 가지고 딱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문의 순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민감성, 질문의 항목 중에서 민감성이라든지 상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질문의 배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질문지를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기 전에 질문지를 반드시 작성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나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정보는 교환이에요. 정보가 한쪽에서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개된 정보는 말할 수가 있다. 아니면 개인적인 정보도 있다. 아니면 전략적인 정보가 있다. 아니면 또 비밀 정보가 있다. 무엇을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는 정보가 어디 있냐. 그리고 언제 말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즉시 하느냐, 협상 시작 즉시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아니면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정보가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상대가 관심을 가질 정보 중에서 가급적 빨리 알려주면은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려고 여자 남자 사귈 때 직업이 뭡니까? TV 그런 것만 해야죠, 그죠? 뭐 싱글끼리 뭐 그다음 돌싱 뭐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저 사람 나 말이지 변호사예요. 한 벌써 빨리 말해가지고 여자들 막 관심을 끌잖아요. 뭔지 말하네요. 가급적 빨리 알려주면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예?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협상 중에 어떤 단계에서는 상대와 정보를 맞교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저게 비밀 정보를 했죠. 어떤 비밀 정보가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자신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사전에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협상 전에 준비할 것으로서 프로세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미팅의 조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 로지스틱스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면서 협상을 할 때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